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북리뷰 컨텐츠를 올려드리네요. 학회와 강의 때문에 관련 강의 동영상을 좀 만들었고, 제 전공 분야의 건강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차분히 책을 읽고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혹시나 좋은 책 소개를 받고 싶어서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번 동영상은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수 5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서 내용 구상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어설픈 컨텐츠를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작은 소망은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게시판 기능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간단한 건강상식이나 의학계 동향, 그리고 최근 출간된 책들의 간단한 첫인상 등을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편집자에게 맡겨서 영상 수준도 올리고 좀 시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할 책은 미국의 내과 의사인 앤서니 T. 디베네댓이 저술하고 다산초당에서 출판한 유쾌함의 기술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원만하면서도 즐거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을 담은 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쾌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들과 인간의 유쾌지능을 높이는 5가지 핵심 비밀인 상상력, 사교성, 유머, 즉흥성, 그리고 경이감을 다양한 주변의 사례와 뇌과학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대부분이 어른이시죠? 어른이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들 중 책임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릴 적 추억은 아름답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배움. 그 중에서도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의 뒤에는 든든한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어렸을 적 든든한 부모님이 될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관계에서도 책임은 무거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성인의 장점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어린 자녀의 즐거움을 지켜본다,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다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의 스트레스는 결혼의 무게, 육아의 어려움,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것을 들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성인의 장점의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자신의 직업에서의 만족감.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듯한 느낌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가토 도시노리 박사의 늙지 않은 뇌 사용 설명서에서 저자는 항상 일정한 업무를 하면 관련된 뇌의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고 나머지 뇌의 기능들이 퇴화하다가 막상 정년 퇴임 등을 하게 되면 활성화된 일 관련 네트워크는 쓸모없어지고 나머지 뇌 기능들도 이젠 돌이킬 수 없어서 뇌 기능이 매우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틈틈이 딴짓이라도 해야 할까요? 저는 미래의 훌륭한 의사들로 성장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항상 다양한 좋은 취미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의사는 직업 특성상 하는 일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내년부터는 비뇨기과 환자를 진료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당연히 내가 맡은 분야를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지만 그 외의 여가 시간에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쉬는 것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도 쌓고 물론 재미있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뇌가 골고루 자극받아서 더 건강한 의료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직장인 동호회들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직장 생활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더욱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서 주말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성인기의 진지함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집필했다고 말합니다. 어른의 삶에서 부족한 것은 단순한 유흥이나 놀이가 아닌 유쾌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아가들은 단순히 까꿍 하는 것만으로도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하죠. 그리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의 설레임과 두근거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비행기에서 사탕을 나눠 주었거든요. 맛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자가 제안하는 어른이 되어서도 유쾌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유쾌함을 올려주는 5가지 핵심 비밀인 상상력,
사교성, 유머, 즉흥성, 그리고 경이감을 중심으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란 상황을 재구성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상력은 특히 직장 생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 관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명으로 귀에서 원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이명이 성가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는 그냥 고철 덩어리죠. 그런데 시동을 걸면 엔진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엔진 소리는 자동차가 살아서 굴러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엔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마냥 이명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는 한결 나을 것입니다. 물론 새 차는 엔진 소리가 조용하긴 한데 차가 낡으면 좀 시끄러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미혼모로 수입도 없던 시절 카페 한 구석에서 열심히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품을 썼던 것은 다들 아시죠? 그때 너무 금전적으로 힘들고 고달팠는데 그때 힘든 상황을 토대로 아즈카반의 간수의 디멘터를 상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상상력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감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소설책을 읽어서 상상력 훈련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다음은 2장, 사교성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유쾌한 사교를 하기 위해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야죠. 저자는 사교를 위해 유쾌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인상에 의한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과 평등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닷 효과, 즉 앵커링 이펙트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1은 직감을 가지고 빠르고 직관적, 감정적인 사고를 해서 주로 위험 상황에서 급히 대처할 때 사용하는 사고 기전이고, 시스템 2는 느리고 신중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시스템 1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군요.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관계를 맺을 때 첫인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절대로 겉모습에만 사로잡히면 안 좋다는 것, 다들 잘 아시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자는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평소 잘 아는 사람과 SNS를 통해서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만 외롭다고 무조건 가상세계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외로움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족들, 친한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은 유머입니다. 유머스러운 사람이 어느 그룹에 가서도 인기가 많고 삶을 재미있게 사는 것은 당연하겠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면역체계에 유익하고 관상동맥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웃음 자체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수치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여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0년에 노르웨이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7년 동안 6만 명 이상의 노르웨이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운동, 흡연, 사회적 관계, 체질량 지수, 최고 혈압, 신장 기능, 당뇨병 등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들은 65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죠. 그런데 본인이 유머 감각이 있는지 유무를 본인이 보고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건 유머스럽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머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남녀 모두 이상적 배우자로 유머스러운 사람을 꼽았고 기어 임원 91%가 유머가 승진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84%의 직장인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80%는 기업 문화와 조직 통합에 유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머 감각을 키우려고 노력해야겠네요. 유쾌지능이 높은 사람은 건강한 유머를 구사하는데, 이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서 사교성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잘 웃어준다고 합니다. 결국 유머를 통해 타인과 더 잘 연결될 수 있겠죠. 4장은 즉흥성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경직되고 고지식하게 예전 방식대로만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평소 상상과 유머를 통해서 유연성 있게 살아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장은 경외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이로운 느낌을 얼마나 자주 받으셨는지요? 어릴 적에는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라고 책 한 권만 받아도 기뻐서 행복했는데 그때의 기쁨 수준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선물이 필요하신가요? 저자는 경이감을 자주 느끼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경이감의 기준점을 낮출 것을 조언합니다. 성인은 경이감을 느낄 정도의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인생이 무덤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다소 늦추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자 한 명 늘 때마다 댓글과 좋아요 추가로 달릴 때마다 매우 경이롭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텐데요. 어린아이의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자가 제시한 유쾌한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시크릿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이 밖에도 재미있는 일화와 각종 심리학 연구 결과가 알차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일이 따분하고 일상생활이 무료하신 분들이 읽어보시고 분명 도움이 되실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저희 평가는요,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